사랑합니다. 과학답안지 양호원입니다. 2021년에 촬영하는 고1 통합과학 네 번째 대단원 환경과 에너지, 그중 첫 번째 단원 생태계와 환경, 거기에 소단원 네 번째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시작하겠습니다. (322쪽) 이네요. 네, 지난 시간에 엘니뇨 아니냐 했었고요. 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에너지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래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죠.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때 일을 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몇 줄의 일을 했다. 에너지도 몇 줄이 있다.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100줄의 에너지가 있으면 100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빛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핵에너지, 화학에너지, 파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위치에너지로 배웠을까요? 운동에너지 혹은 키네틱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이고요. 다른 거는 됐고 다른 건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느낌 와요. 화학에너지는 좀 생각을 해보죠. 음식물, 연료, 배터리. 저는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화학에너지는 음식물, 연료, 배터리, 이런 게 화학에너지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는데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뭐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근데 왜 에너지를 아끼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좀 쓸모 있는 에너지의 양이 줄고 쓸모 없는 에너지의 양이 늘거든요. 쓸모 있는 에너지의 양은 높은 온도의 열 에너지, 쓸모 없는 열 에너지는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죠.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왜 발전을, 뭐 석탄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우라늄 같은 거 이런 걸로 왜 발전을 하느냐? 일단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런 걸로 좀 전환이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두는 과정, 이게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광합성, 이건 이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반딧불이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식사 후에 움직였대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폭포,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세탁기,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텔레비전, 전원을 켜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그리고 이제 소리 에너지로, 이게 다양하게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전기 에너지로 해놓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기가 전환이 편하니까요. 여기 나와 있군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합니다. 근데 왜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느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점차 줄어들거든요. 점점 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 에너지로, 그러니까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 석유를 넣죠. 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주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거 에너지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쓰고 있고요.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뭘까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전환.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배터리 충전,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음식물, 연료, 배터리가 화학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러니까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하시면 되겠고요.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라네요. 소리나 파도와 같이 파동이 갖는 에너지, 파동 에너지고요. 원자핵이 분열될 때나 혹은 융합할 때, 요거는 이제 핵 에너지,
핵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 그 입자의 진동, 원자의 진동, 분자의 진동, 원자의 운동, 분자의 운동, 그거를 이제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입자 알갱이의 진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은 거죠. 여기에 의한 에너지는 이제 열 에너지가 되겠죠.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같이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빛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이요.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요. 전구요.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 광합성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태양은 그렇죠. 핵융합, 수소의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죠. 핵에너지가 이거 뭘로 해야 될까요? 빛에너지도 괜찮고 열에너지로도 괜찮은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빛에너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에너지가 전환되는 상황을 나타낸 건데요. 적절한 거. 폭포,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이거는 번개, 번쩍이니까 빛 에너지라고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네, 4번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 OX 퀴즈 좀 보도록 하죠.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TV 볼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에너지는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4번의 OX5, 5번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체가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지는 않고 일부는 열에너지의 형태로 버려집니다. 혹은 낮은 온도의 열에너지의 형태로 버려집니다. 6번인데요. 자동차에 공급하는 에너지랑 자동차의 각 부분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엔진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의 양은 얼마일까? 자, 공급하는 에너지가 1000줄이죠. 그럼 이게 합이 1000줄이에요. 합이 450, 650, 740, 260줄. 네, 260줄 였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나왔는데요.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럼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단위는 이제 1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단위 없이, 아니면 이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 요거 없이 그냥 0.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 100분율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열기관이요. 열기관은 열을 공급해서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 그래요. 두 가지 있습니다. 외연기관, 잘 안 나와요. 외연기관은. 그리고 내연기관. 외연은 밖에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있으면 막 석탄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넣고 막 그래요. 네, 증기기관. 그럼 그 열로 물 끓여서 수증기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내연기관은 안에서 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에요. 엔진. 여러 가지 실린더가 있고 그 실린더에서 가솔린 같은 걸 쫙 뿌려가지고 펑 터트리죠.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 상하 운동을 이제 크랭크 축을 활용해가지고 원운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열기관인데 주로 이제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엔진.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고요. 자, 열기관 작동 원리입니다. 고열원, 높은 데서 Q1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요. 일부 일을 하죠. 일부. 그리고 나머지가 Q2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은 얼마냐면 공급한 열에서 빠져나간 열을 빼시면 돼요. 이건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효율. 네, 에너지 효율이에요. 공급된 에너지분의 한 일 곱하기 100이니까 공급한 열 분의 한 일 곱하기 100인데 이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한 일이 공급한 열에서 빠져나간 열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되겠죠. 아이고야. 예, 이렇게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도 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요게 좋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당연히 이거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자동차 열 효율 잘 한번 보시고 150분의 30 곱하기 100, 120분의 30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효율 적용입니다. 효율 적용.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래요. 하이브리드가 잡종이거든요. 잡종, 합친 거. 그 일본에서 좀 많이 만드는 자동차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가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이 만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모터가 구동 장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엔진이 있어요. 엔진. 가솔린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 그리고 그때 뭐 급가속, 그리고 급브레이크 이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이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을 시키죠. 그래서 엔진으로 구동을 하기도 하고 모터로 구동을 하기도 하고, 엔진은 가솔린 쓰고 모터는 전기 배터리를 써요. 요거를 이제 충전도 하고 정속 주행 때는 또 모터 쓰고 등등등등 그때그때 이게 구동 장치가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나 봐요. 그러면 대단히 효율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명기구요. 백열등이 에너지 효율이 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100와트 100줄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5줄이나 1초마다 5줄이나 10줄 정도가 밝기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이제 90줄에서 95줄 정도는 열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줄을 공급했는데 21만큼 빛으로 되고 나머지 79줄은 열로 손실이 되는 거예요. 100줄을 공급했는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한 50줄 정도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220V 같은 전압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막 와트가 써 있어요. 백열등 정확히 몇 와트인지 모르겠는데, 백열등 20와트하고 요건 넘어가죠. 네. 어쨌든 백열등 20와트보다 LED 20와트가 훨씬 더 밝아요. 그러니까 공급한 것 중에서 그 소비하는 거거든요. 넘어갑시다. 예. 실제로 정부 사러 갈 일은 없겠죠.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문제 푸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LED 쓰는 게 좋다, 효율 높은 거 쓰는 게 좋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소비 효율이 1에서 5등급이 있는데 1등급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좀 적당히 쓰자라고 하네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실제 제로는 아닌데 가장 핵심은 단열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단열. 열의 단절. 여기 시원할 때 밖에서 열이 오지 않도록, 여기 따뜻하게 했는데 밖으로 겨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지열,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좀 얻자. 그리고 단열을 잘 하자. 이런 거죠.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고 지별판 설치하고 옥상 정원 조성하고 외벽에는 단열재 쓰고,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데 좀 특수한 거, 복합한 거, 좋은 단열재 쓰고, 바닥에는 빗물 저장소 설치하고, 지열도 발전하고, 잔디도 심고, 창문은 이중도 아니군요. 이제 3중 유리창 쓰고, 자연 채광 이용해서 조명도 쓰고, 스마트 제어 기술하고, 환기 시스템도 사용하고, 폐열도 쓰고, 이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 혹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공급하는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비율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항상 1보다, 그러니까 100%보다 작고요. 열 에너지를 1로 전환하는 장치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 효율은 열기관이 한 1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나누고 100 곱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대책, 이거는 무슨 등급일까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뭐였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었네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맞아.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이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공급한 에너지 양이 같을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버려지는 열에너지 양은 적겠죠.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OXX 2번 가죠. 2번, 3번 연계되는 문제이네요. 네. 자, 열기관 작동 원리입니다. 해당하는 것 찾으래요. 고열원에서 열에너지 공급받은 열에너지 Q1 외부에 E를 하고 W 워크 저열원으로 열에너지 방출합니다. Q2 열 효율을 나타내는 방식이요. 이건 이제 공급한 열분의 한 1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데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러면 2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 약분해주면 모두 괜찮네요.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틀렸죠? 죄송합니다. 여기 Q1분의 Q2. 아이고야. 기억, 니은. 3번에 기억, 니은.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자, 4번입니다. 50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100줄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5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20% 그리고 에너지 효율입니다. 밝기가 같습니다. A, B가. 얘는 5% 효율이고 얘는 25% 효율인데 밝기가 같대요. 그러면 전기에너지 더 적게 쓰는 건 B가 되겠죠. 밝기가 같은데 공급한 에너지 중에 5%만 쓰고요. 밝기가 같은데 공급한 에너지 중에 25%를 쓰거든요. 자, 그리고 AB 밝기가 또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더 적은 거, 뭐 B겠죠. 5번의 답은 BB였고요. 6번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효율이 높은 제품을 써야 되고요. 절약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되고요.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이게 대기 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꺼놨어도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게 좋습니다. X55 6번에 X55 7번입니다. 요거 뭘까요? 엔진, 배터리와 전기 모터 함께 쓰는 자동차래요. 뭐 배터리와 엔진만 써도 쓰니까 모터랑 엔진을 같이 쓰는 거. 잡종이네요. 이것저것 섞었군요. 잡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잡종이 더 건강하고 다양한 형질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순종이 좀 위험해요. 순종을 얻겠다고 이제 애완동물 같은 거 순종을 얻겠다고 이렇게 같은 종끼리만 교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열성 현질이 나와서 유전병이 이렇게 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잡종이 건강해요. 우리나라 잡종 황구, 백구 이뻐요. 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황구, 백구를 못 키우는데 시골의 잡종을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키우고 싶은 게 제 로망이기도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죄송해요.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자,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단어는. 오늘은 중단원 마무리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에너지와 일의 단위는 같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4번. 2번입니다. 자연에서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에너지 전환 옳지 않은 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지죠. 1번이 옳지 않고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형태입니다. 옳은 거요. A는 발전기를 통해서 요게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 그리고 마찰이 열에 이거 운동 에너지 아닐까요? 운동 에너지 발전기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 이제 모터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기 난로 히터 전기 히터 이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인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A는 운동 에너지였고요. B는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요. 기억의 예로 전동,
모터나 전동기나 뭐 전열기, 전기난로, 전열기라는 표현이 있었군요.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옳은 거. 형광등 켜면 전기 에너지가 모두 비대 에너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석탄으로 물 끓이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청소기 사용하면, 청소기에는 모터 있죠. 모터.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나올 줄 알았어요. 일부는 소리가 나니까 소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4번에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체 양은 유지됩니다. 물론 이제 낮은 온도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좀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들긴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유지됩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낮은 온도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그러니까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이유이죠. 5번에 5번이었습니다. 6번.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화면에서요. 전기에너지가 그냥 박죠. 비대에너지로. 배터리 충전 받겠습니다.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휴대전화 뜨거워질 때 전환된 에너지는 열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6번에 1번 넘어갑니다. 7번이요. 어떤 자동차에서 연료 화학 에너지를 매초 72kJ, 가솔린 72kJ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환되는 과정 72kJ이 열 에너지로, 발전기로, 열 에너지로, 마찰로, 지면과 마찰로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공급되는 연료의 에너지랑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합은 같습니다. 네, 소비되는 총합은 같아요. 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자동차가 달리도록 하는데 다시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뭘로도 쓰기는 어렵습니다.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모두 열 에너지로, 최종이라면 일단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엔진 뜨끈뜨끈해집니다. 기억 니은 3번. 7번이 3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뭘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조명기구에 매초 60줄, 60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8줄의 비대에너지, 조명기구입니다. 제대로 일한 거예요. 그리고 42줄의 열에너지, 네, 이건 손실된 겁니다. 효율은 60줄 중에서 18줄 썼죠. 곱하기 100 하시면 6, 3, 18, 6, 1은 6, 약분하시면 30%. 3번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군요. 열기관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열을 1로 바꾸는 장치고요. 열기관의 열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습니다. 이게 가장 물리학적으로 최대 효율이 단열 팽창하고 단열 압축하고 이렇게 한 요런 최대 열 효율이 가지고 있는 이론상 가능한 그런 열기관을, 최대 열 효율을 가진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도 해요. 걔도 절대 100%는 안 되죠. 열기관의 대표적인 장치로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9번에 5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자, 연계되는 문제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옳은 거, 열기관이네요. 열 효율은 공급한 열분의 한열 곱하기 100이고요. 나가는 열이, 그러니까 이게 엔진을 활용했는데 나가는 열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만져도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연료각체 2법칙에 위배됩니다. Q2를 나가는 열을 줄이면 열 효율은 높아지고요. 1번. Q1이 50kJ, 공급한 게 50kJ, 열 효율이 20%. 그러면 한 일은 얼마일까요? 여기 20% 0.2 하면 10kJ이 되겠습니다. 열 효율 30%, 공급한 열이 240줄. 그러면은 이때 한 일이 30%죠. 그럼 방출된 열은 70%. 그럼 얼마가 될까요? 7, 24, 7, 4, 28, 168줄. 네, 방출된 열은 168줄. 넘어갑니다. 13번. 표는요, 열기관
A랑 B의 열 효율입니다. A가 26%, B가 37% 오른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같은 에너지 공급할 때 같은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 A가 적네요. 공급한 에너지에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비율은 얘가 얼마인가요? 73%가 열로 손실이 됩니다. 63%가 손실되고요. A가 B보다 손실 비율이 크고요. 같은 양이 일어날 때 같은 시간 동안 연료를 소비하는 양은 효율이 큰 B가 A가 B보다, 그러니까 효율이죠. 효율은 A가 죄송해요. 좀 못 읽었어요.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같은 시간 동안 연료 소비량이군요. 같은 때 A가 더 많이 소비하죠. 효율이 낮으니까. 네. A가 소비량은 많습니다. 네. 네. 한글이 잘 안 되네요. 13번에 4번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14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구동장치가 두 가지인 그런 자동차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엔진과 배터리만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배터리,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브레이크 밟아서 속력 줄일 때 전기모터가 발전기로 작동하면서 운동에너지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전기 에너지도 괜찮고 배터리에 저장되니까 화학에너지도 괜찮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아이고야. 기억 니은이 전기 화학 3번이었고요. 그리고 15번. 백열등하고 형광등 LED에서 1초 동안 공급된 전기 에너지, 발생한 에너지 나타낸 것입니다. 1초 동안 공급된 전기 에너지 다 같아야 되지 않나? 다른가 봐요. 공급한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근데 발생한 에너지가 이렇대요. 열로 손실된 건 이렇고요. 아이고야, 이거 계산을 다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 조명으로 쓸 때 에너지 효율은 60분의 아이고야, 아니구나. 죄송해요. 형광등이었죠. 20분의 4. 요건 계산되지. 그래요. 그러면 20% 옳고요.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백열등은 형광등보다 얘도 좀 효율을 구해보죠. 60분의 3.8 곱하기 100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5%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열등은 5%짜리는 형광등 20% 효율보다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효율이 낮으니까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맞고요. 같은 밝기일 때 같은 밝기 이게 대충 5% 정도, 대충 20% 정도, 얘는 대충 50% 정도 대충 이라고 하면 1초 동안 소비하는, 그러니까 같은 밝기일 때 효율이 제일 높은 거죠.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제일 적은 거 LED입니다. 예, 모두 맞았네요. 5번. 15번에 5번이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된 마크입니다. 요런 마크 쓰시면 좋아요. 요런 마크 쓰시면 좋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가에서요 1, 2, 3, 4, 5 중에서 작은 숫자 가리키는 제품일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가에서 큰 숫자 가리키는 제품일수록 불필요한 열에너지 많이 발생하고요. 가에서 이산화탄소 항목의 숫자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적으면 친환경이죠. 나는 대기전력을 줄인 제품이 맞습니다. 대기전력 줄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데도 코드를 꽂아 넣었을 때 활용하는 전기 에너지, 이걸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1초 동안 활용하는 전기 에너지. 나가 붙은 제품의 전원을 끄면 플러그가 꽂혀 있어도 전혀 소비하지 않고 좀 덜 소비한다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이고요. 17번. 에너지 총량이 보존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고요. 쓸모없는 에너지의 양이 늘기 때문입니다. 18번입니다.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600kJ의 열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W1을 했죠. 480kJ의 열을 방출했어요. 한 1은 빼시면 돼요.
120kJ. 효율이 얼마인가? 글쎄요. 600kJ 분의 120kJ 곱하기 100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6으로 약분하면은 20%? 네, 20%. 그리고 네, 다음 페이지 실력 업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를 통해 공급이 되죠. 옳은 거. 전등에서 화면 빛 에너지겠죠. 진동, 운동 에너지고요.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폭포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휴대전화가 점점 따뜻해지는 까닭은 에너지 총량 감소하지 않습니다. 3번. 1번에 3번. 2번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공급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100%입니다. 공급된 화학 에너지가 100%. 그리고 각 부분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네요. 이게 전부라고 하면 2%, 22%, 28%, 얘는 72%고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옳은 거. A는 72%. 에너지 효율은 이게 얼마일까요? 구동으로 전달되는 게, 구동이 중요하죠. 앞으로 가려고. 이건 손실되는 에너지고, 부속품에 사용되는 에너지. 애매하네요. 이거 섞어야 되는지. 이렇게 열 에너지는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전등도 목적이 있으니까 전등을 만들었죠. 그럼 22%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이것도 목적이 있었던 거니까 열 에너지만 빼시면 돼요. 손실되는 에너지 20%? 22%가 적절합니다. 22%. 얘도 목적이 있어서, 그 부속품들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고 그 목적대로 활용했죠. 그럼 일을 한 거예요. 22%. 바퀴 구동력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도 결국은,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2번에 3번이고요. 3번.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Q2의 열에너지 방출하고요. 1은 W만큼 했죠. 나는 열기관 A, B, C가 있는데 공급받은 열과 방출한 열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보자. 일한 양을 좀 볼까요? 일한 양을 좀 보겠습니다. A는 4Q 중 3Q 방출했으니까 Q0, B는 6Q 중 4Q 방출했으니 2Q0, C는 8Q 중 6Q 방출했으니 2Q0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A가 한 일은 Q0이고요. A와 B의 열 효율, A의 열 효율은 4분의 1이고요. 25%. B의 열 효율은 6분의 2, 3분의 1이죠. 뭐 같지는 않습니다. C의 열 효율은 8분의 2, 4분의 1, 25%. 그러면 3번이네요. 자, 4번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계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뭐 좋다 싶은 단열재 써야겠죠. 특수 단열재, 복합 단열재. 고효율의 절전형, 그렇죠. 에너지 제로니까 효율 높은 절전형 전자제품 좋고요. 건물 내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죠. 어딘가 이제 뭐 창문 열려 있어요, 막 열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합선됐어요, 뭐 이런 거.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쓰는 거 좋고요. 화석연료 같은 에너지는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 뭐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써야 돼요. 4번에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이 끝났는데, 여기 빈칸 채우기도 그냥 뭐 빨리 한번 해볼까요? 중단원 핵심 정리, 중단원 끝난 기념으로 한번 해보죠. 생산자는 그냥 뭐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답만 좀 채워보겠습니다. 광합성 하고요.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하고요. 반작용은 이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빛의 파장,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 녹가홍,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해조류의 서식 분포가 다릅니다. 빛, 물, 북극여우 나오고 체온유지 나오고, 이건 온도가 되겠습니다.
먹이 관계,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하는데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합니다. 중간에서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소비가 되니까요. 생태 피라미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량, 생물량, 그리고 개체수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고요. 생태계 평형,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해볼까요? 맞아, 이것도 있었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은 대기 중, 이건 모르겠어요. 온실 기체도 괜찮은데 여기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라고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이 해수면이 높아진다, 높아짐, 증가, 해수면 증가, 해수면 높이 증가 넘어가죠. 극순환, 극동풍, 폐순환, 편서풍, 해들리 순환은 무역풍.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 사막화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 기후변화? 기후가 변하면 사막화가 변하죠. 아니면 뭐 강수량, 증발량의 변화. 근데 한마디로 쓰자면 기후변화일 것 같아요. 엘니뇨, 평상시이고요. 뭐 엘니뇨겠죠? 무역풍, 엘니뇨네요. 무역풍 강화면 아니냐인데요. 무역풍 약화니까 엘니뇨.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배터리 충전,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휴대전화 화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전체 양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열 에너지를 일로, 열기관이죠. 열기관. 효율적 이용이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써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었나요? 이거 아직도 제가 못 외우고 있어요. 소비 효율 등급. 대기 전략 저감 프로그램 실시. 요걸 줄인 제품에 대기 전략을 낮게 낮췄다고요. 대기 전략 줄인 제품이요. 답이 문제 있네요. 요런 거 에너지 전략 표시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아쉽죠? 네. 중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다 풀도록 하죠. 1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강 생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태계네요.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 식물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됐고, 세균이 어쩌고저쩌고, 식물 플랑크톤이 어쩌고저쩌고. 옳지 않은 건데요. 식물 플랑크톤 생산자입니다. 세균, 곰팡이, 버섯 분해자이고요. 식물 플랑크톤은 비생물적 요인.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 요거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줬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나는 생물이 다른 생물에, 나는 과도하게 증식된 식물 플랑크톤이 물고기의 호흡을, 생물이 생물에 상호작용. 다는 비생물적 요인들 사이에서 서로, 환경 사이에서 서로, 세균은 생물이에요. 물속에 산소를 많이 소모했다. 생물이 환경에 반작용입니다.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5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 가는요,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중 일부를 나는 수심에 따른 도달하는 빛의 양과 해조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이고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작용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군집은 개체군의 합이 군집입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 군집은 다양한 종의 집단이고요. 나는 작용, 그렇죠. 환경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작용의 예이고요. 세균이 낙엽을 분해, 그러면 이제 반작용이죠. 세균은 생물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물입니다. 세균이 낙엽을 분해한다. 낙엽도 생물. 여기 죄송해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요거는 상호작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세균이 낙엽을 분해하여 토양이 비옥해졌다, 토양의 유기물이 증가하였다, 토질이 개선되었다 하면은 반작용인데, 그냥 세균이 낙엽을 분해했다 끝냈으니까 요거는 기억의 예가 아닌 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2반에 3번이 적절해요. 아유, 빨리 풀다가 틀릴 뻔했네요. 그리고 3번입니다. 식물 A랑 B에 대한 자료인데요. 양지식물이고요, 음지식물이고요. 양지식물은 양엽이, 음지식물은 음엽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양엽이 음엽보다, 양엽은 좁고 두꺼워요. 좁고 두껍고 숲의 아래쪽에는 양지식물보다 양지식물 은은히가 중요합니다. 잘 자라지 아니하고요. 아래쪽은 빛이 강할 때 양지식물은 B보다 그렇죠. 빛이 강할 때는 얘가 뭘 잘합니다. 광합성도 더 많이 하고요. 3번. 그리고 온도네요. 온도에 대한 적응, 혹은 이제 환경의 생물에 대한 작용,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적 요인에 대한 작용,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은 근데 말단부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열을 방출하는데 유리하고요. 봄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온도 때문이지요. 4번이었습니다. 5번. 물에 대한 생물의 적응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인장과 같은 건생식물과 수련 같은 수생식물은 서식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이나 기관이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씩, 건생식물은 저수조직, 아니면 이제 그 뿌리나 관다발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수생식물은 통기조직, 아니죠. 제가 잘못했어요. 건생식물은 저수조직,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잎이 가시로 변화하였다. 수생식물은 통기조직, 뿌리나 관다발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죠. 네, 넘어갑니다. 6번. 어떤 안정된 생태계래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각 영향된 게 에너지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에너지양이래요. 에너지양. 옳은 거.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이 줄고 있네요. 1115, 3. 1차 소비자의 에너지양은 생산자의 10%이다. 근데 1차 소비자 100은 1000의 10%입니다. 2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의 80%는 15의 80%면 8, 8, 8, 5, 40, 10이 아니고 그 이상이죠. 12가 80% 이상이 열에너지로 방출됩니다. 3번, 6번에 3번, 7번입니다. 표는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단계 A, B, C, D의 생물량, 에너지량, 에너지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생산자, 제일 많은 거 찾으시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생산자, 그 다음 많은 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되겠습니다. 먹이 사슬로 나타내고 D는 A는 C는 B가, 생물량이 많다도 괜찮고요, 에너지량이 많다도 괜찮고요. 에너지 효율, 이게 3차 소비자죠. 3차는 그 전 단계 에너지량이 30이거든요. 현 단계 에너지량이 6. 그러니까 30분의 6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러면 6, 6, 6, 5, 30, 5분의 100, 20%. C, 2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러면 D, 생산자는 이게 좀 관계가 멀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2차 소비자가 확 늘면 1차 소비자가 줄어요. 1차 소비자가 줄면 풀은 늘어요. 증가. 그리고 8번입니다. 해양 생태계네요.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한 줄이 사슬, 복잡한 것이 그물입니다. 자, 사슬과 그물 나타냈고요. 옳은 거. 가나에서 생산자가 최종 소비 안 갔죠? 여기는 번고르네요.
최종 소비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고등어가 사라지면 가나 모두 참치가 아니요 점갱이 먹으면 되네요. 나에서는 모두 참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고등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참치의 개체수 변화는 나보다 그렇죠. 고등어 늘면 가다랑어가 막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참치가 막 늘겠죠. 나보다 가에서 더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8번에 3번 9번입니다. 그림은요 같은 지역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구성 요소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지역 환경이 변했대요. 갈대 대신에 억새 쌀이가 그리고 메뚜기 개구리 뱀 좀 뭐가 많아졌어요. 여기 A는 똑같이 분해자일 겁니다. 사체 배설물에 유기물을 무기물로 변환시켜 주거든요. 무시하는 거 분해자 세균 곰팡이 괜찮아요. 세균 곰팡이 버섯 환경 변화로 생산자 갈대에서 억새와 쌀이로 달라졌고요. 가보다 나일대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가보다 나일대 복잡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요. 가와 나에서 생태계 에너지 양은 뭐 종이 다르니까 에너지 양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9번에 5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표는 녹조류랑 생물 A, B, C가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에서 각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나머지 생물의 일시적인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녹조류가 증가하면요 A도 B도 C도 늘어야 돼요. 녹조류가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늘면 녹조류는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B나 C 중에 하나가 1차 소비자입니다. B나 C 중에 하나가. 그리고 B가 만약에 1차 소비자라면 1차 소비자가 늘었어요. 녹조류 줄었어요. 1차 소비자가 늘었어요. A, C는 증가해요. 맞아요. A와 C는 증가해야죠. 1차 소비자고요. 그리고 2차, 3차를 좀 찾아볼게요. C가 늘면 풀이 준다. A가 늘면 풀이 는다. A가 늘면 B가 줄어야 돼요. B 주네요. C가 늘면 B가 줄어야 돼요. C가 늘면 B가 늘어요. 그러니까 A가 2차 소비자라면 2차 소비자가 늘면 1차 소비자인 B가 줄어야 돼요. 그리고 3차 소비자인 C가 늘면 C가 막 늘었어요. 그러면 2차 소비자인 A가 확 줄어요. A가 확 주니까 B는 늘죠. 1차 소비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면 풀은 줄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녹조류 B, A, C. 차분히 잘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에 3번이었고요. 11번입니다. 어렵네요. 어떤 지역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가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및 초월의 생산량 변화인데요. 늑대 사냥을 허가했더니 늑대가 막 줄어요. 그러면 사슴이 막 늘죠. 사슴이 막 늘어요. 사슴이 막 늘다가 사슴이 막 늘면 풀이 줄어야 돼요. 사슴이 늘면 풀이 막 줄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군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사슴이 갑자기 훅 주네요.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늑대 사냥을 허가해갖고 이렇게 돼요. 사슴 개체수가 증가한 것은 늑대의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에서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요 무기염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슴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나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천적이 늑대거든요. 근데 늑대 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풀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풀이 줄어서. 천적 증가는 아니에요. 천적이 늑대인데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늑대 말고 호랑이가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그래프만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11번에 1번 12번입니다.
자, 과거 한 40만 년 동안의 기온 변화입니다.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기온 편차가 현재 온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낮아졌느냐 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온도에서 당시 온도로 뺀 값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현재.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고요. A 시기는 따쉈네요. B 시기보다 추웠네요. 해수면 높이가 높았을 것입니다. 나무 나이테 이게 만년 단위니까요. 그 당시 나무 화석으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빙하코어를 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는 몇십만 년까지 알 수는 없어요. 12번에 3번이었고요. 13번 우리나라랑 지구 전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변화폭이 크네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좀 폭이 더 커요. 지구 전체보다. 확 썼다가 확 줄었다가 확 썼다가 확 줄었다 그러네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보다 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좀 심하게 변하고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계절별 이게 계절별이군요. 겨울에 좀 연료 많이 쓰고 여름에 덜 쓰고 뭐 변동성이 크네요. 변동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요만큼 변동성, 외국은 지구 전체는 요만큼. 우리나라랑 지구 전체는 봄, 가을에 아니요 겨울에 연료를 많이 쓰겠죠. 겨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에 3번, 14번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너지 이동 방향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죠. 이동 방향은 저희 이동 수단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렇게 나타나는 까닭이요? 뭐라고 써야 되지? 저위도와 고위도의 온도 차이 그리고 지구 자전에 의한 대기의 순환 그에 따른 해수의 순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15번 힘들어. 나한테 왜 이렇게 극단적인 폐해를 주는 건지. 극폐해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순환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순환, 비순환의 지표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극도풍, 여기 편서풍, 여기가 이제 무역풍입니다. B는 편서풍이고요. BC 순환 사이에서 고압대 사막이 많이 분포해요. 고압대라서 건조하거든요. 비순환의 지표면 부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북쪽도 해류는 여기입니다. 북동무역풍이에요. C순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15번에 4번 16번입니다. 그림은요.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여기가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한류, 쿠로시오 난류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A는 쿠로시오 해류고요. B는 북태평양 해류, 편서풍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이고요. 해류가 흐르면서 열에너지 운반합니다. 여기 시계 방향이고요.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납니다. 16번에 5번 17번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요 무역풍 약화, 무역풍 강화네요. 무역풍 강화가 라니냐 그리고 무역풍 약화가 엘니뇨. 가는 라니냐, 나는 엘니뇨이고요. 해수면 높이차 A 빼기 B 요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는 별로 차이 안 나고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라니냐 때가 물이 많이 쏠리거든요. 가가 나보다 크고요. 용승은 이때는 너무 세고요. 이때는 되게 약하고요. 라니냐가 셉니다. 4번 17번에 4번 18번입니다. 건전지로 전기차가 여기 있었군요.
건전지로 작동되는 장난감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위치 켜면 발광 다이오드 불 들어오고요. 바퀴가 회전하면서 앞으로 움직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건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음식물, 연료, 배터리가 화학 에너지입니다. 전동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LED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건전지로부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그렇죠. 건전지에서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중 일부는 LED에, 일부는 바퀴 회전, 모터에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작겠죠. 그 합이 같습니다. 손실된 에너지까지 해야겠네요. 5번, 니은 디귿. 18번에 5번. 19번입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로 3번, 19번에 3번, 20번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한 건데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에너지 전체 양은 보존됩니다. 근데요,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낮은 온도의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므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20번에 1번. 21번입니다.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Q1 흡수하고 W1하고 T2로 Q2만큼 갑니다. 고열원이 온도가 높습니다. 이게 열 효율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열 효율이 공급한 열분의 한 1 곱하기 100이었죠. 그러니까 공급한 열 곱하기 빠져나간 열 곱하기 100이었죠. 그러니까 1 빼기 Q1분의 Q2 곱하기 100이었죠. 요 빼는 값이 작을수록 열 효율은 큽니다. 공급한 열이 싹 다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21번에 1번. 22번이요. 200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400줄의 일을 했습니다. 2000분의 400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고요. 20분의 40, 400, 20%. 22번에 3번 이고요. 아이고야. 전구 A랑 B, 열기관 C, D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네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같은 전기 에너지 소비한다면 전구의 밝기는 A가 B보다 8%니까 어둡습니다. 예. 100중 8만큼 밝기, 100중 24만큼 밝기니까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더 어둡고요. 전구 밝기가 같다면 같은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밝기가 같다면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이게 24만큼 돼야 밝기가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00이 공급되고 여기는 B는 100이 공급되면 100중 24, 300중 8%니까 300중 2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량이 A가 B의 3배입니다. A가 B의 3배. 같은 양의 일을 한다면 C가 D보다 30% 효율이 적네요.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고요.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 버려지는 열 에너지는 얘가 70%, 얘가 55%예요. C가 더 많이 버려집니다. 기억리을 2번 이고요. 24번.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효율 높이자. 대기전력을 증가시킨, 아니죠. 대기전력은 코드를 뽑았을 때 활용하는 전력이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1번. 24번에 1번 옳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네요. 마지막이군요. 고난도 문제까지 풀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랑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 군집 내의 화살표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경에 요거 반작용. 기억은 반작용입니다. 밑에가 작용이고요. 분해자 여기 생산자 될 것 같아요. 가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다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양협은 응급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요거는 아이고 제가 화살표를 잘못 봤네요. 제가 지금 환경이 또 틀렸네요. 환경이 생물의 작용입니다. 기억은 양협은 응급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다. 요거 작용입니다. 작용. 빛의 세기가 세고 약하고에 따라서 생물이 변한 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생산자이고요. 가에서 유기물이 이동합니다. 모든 생산자 소비자에서 분해자로는 이제 유기물이 가요. 그 유기물을 분해자가 무기물로 만드는 거고요. 나의 개체수가 1차 소비자 갑자기 증가하면 2차 소비자도 늘죠. 먹을 게 많아졌는데. 1번. 자, 고난도 문제 1번 1번 2번입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군요. 에너지량을 왜 두 가지가 나타나니까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에너지량을 나타냈습니다. 뭐 밑에는 무조건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1차 소비자 개체수의 여기가 에너지 양이거든요. 에너지 양이지 개체수는 알 수가 없어요. 에너지 양이 10배이다. 요건 맞습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얘가 1차, 2차거든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분의 20 곱하기 100 그러면 20%이고요. 150분의 15 곱하기 100 그러면 10분의 1, 10%이고요.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5번. 이번에 5번. 3번 갑니다. 네. 3번 갑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차. 동태평양 기압과 서태평양 기압의 차. 그러면 이게 요 값이 클수록 동태평양 쪽 기압이 세단 얘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무역풍이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크기가 무역풍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풍이 겁내 센 요 시점이 라니냐 시기고요. 무역풍이 되게 약한 요 시점은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엘니뇨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무역풍은 기억이 니은보다 세고요. 서태평양에서 라니냐 때 바람이 세니까 서태평양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강수량은 라니냐 때가 많고요. 표총 수온의 차, 뜨거운 물이 서태평양으로 엄청 많이 갔을 때가 라니냐 때입니다. 여기 막 온도가 높아요. 라니냐 때. 라니냐가 온도가 높습니다. 4번. 3번에 4번. 4번입니다. 고열원으로부터 열에너지 흡수해서 3W의 일을 하고 Q. 그래서 열의 에너지 흡수하고 2W 일을 하고 이거 얼마지? 잠시만요. 이게 고열원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3W의 일을 하고 Q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Q가 있군요. Q만큼 받아서 2W 하고 나갑니다. 효율이 같대요. 아이고야. 효율이 같다니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면 써야죠. 써보죠. 자, A의 효율과 B의 효율이 같답니다. 그러면 A의 효율은 고열원 열분의 3W랑 저기 고열원 여기 Q예요. Q. 얘만 몰라요 지금. Q분의 2W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요 공급한 열이 3대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1.5Q 되겠어요. 1.5Q. 여기가 1.5Q.
1.5Q. 1.5Q이고 1.5Q 중에 Q 나갔으니까 3W가 0.5Q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같다 그랬군요. Q 효율이 얼마인가요? 이거 0.5Q 넣으면 아 3W가 0.5Q였죠. 그러면 2W는요? 2W는 3분의 2 0.5Q 그러니까 3분의 1Q 3분의 1Q 그러면은 효율이 3분의 1이네요. 효율이 3분의 1이군요. 그러면 4W 6W 이렇게 되나요? 네 4W면 몇 Q일까요? 3분의 1, 3분의 1 혹은 3분의 2Q.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Q에 해당하는 값이군요. 6W, 6W, 그리고 2가 열 효율이었나요? 다시 보여볼까요? 열 효율이 얼마였죠? 6W 분의 2W, 3분의 1. 33.33%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0.334. 네, 4번. 아이고, 4번에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였네요. 다음 시간에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